네. 네. 그러면 9시 장이 또 시작이 네. 됐네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러시죠.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이 오늘은 어떻게 갑니까? 일단 지금 예상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이제 출발을 할 걸로 제가 예상은 말했어요. 일단 88.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2.3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아직 지수는 지수 지금 나왔네요. 지수는 지금 현재 17.58포인트 코스피가 올라서 0.68% 정도 상승을 했고요. 2,598포인트를 일단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상승 종목이 441개로 이제 하락보다 좀 많습니다. 하락은 한 266개고요. 코스닥이 어제 좀 안 좋았지만 오늘 일단 출발은 양호합니다. 3포인트 정도 올라서 0.37% 다시 900선을 회복을 했고 상승이 782개, 하락은 한 508개 정도로 상승이 더 많은 그런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0.58% 오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97%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부진합니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모두 다 좀 강세로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이제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기업들은 일단 특징주로는요. 현재 오늘 SKC가 이제 동박업체죠. 3.7% 정도 좀 오르고 있고요. 두산표셀 역시 그 수소 관련주입니다. 3.4%.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광물로 좀 많이 올랐었던 그 포스코인터가 오늘 3.4% 정도 올랐고 HBM 이제 대표 기업이죠. 한미반도체가 오늘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온 모습이어서 오늘 2.5% 정도 오르고 있고 네이버가 한 1% 내외 정도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뭐 카카오뱅크, 현대미포조선, 현대인프라코어 다 1% 이상씩은 좀 고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좋은 출발을 오전에 일단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기업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 CJ 대한통운이 오늘 2.8%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양이 마이너스 2.4%. 요즘에 이제 현대차 그룹은 좀 안 좋은데 현대오토에버는 좀 독보적으로 어제도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은 2.4% 정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CJ 뭐 영업무역이 한 1% 이상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뭐 한국항공우주, 뭐 KTNG가 한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요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충격을 좀 받았던 그 2차 전지 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LG엔솔,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각각 또 1% 이상씩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일단 2차 전지는 조금 오전에는 좀 회복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0.9%,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오르고 있고 LNF가 0.7%, 포스코DX가 한 2.5%라서 지금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강세를 일단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이렇게 상승폭은 네. 아주 좀 크다라고 보긴 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도 그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20%. 신성델타테크가 신성델타테크 예. 또 올라와요. 이게. 여기가 24% 오늘도 좀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마녀공장이 5.8%. 마녀공장. 예, 여기도 이제 그 약간 이제 인디 브랜드나 뭐 중저가 이제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5.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이제 안 좋았던 그 파두가 오늘은 4.3%로 반등을 파도? 좀, 예, 파도. 예, 해주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성광밴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3.5% 정도 이거.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오테크닉스도 좀 오르고 있고 아까 한미 또 PSK홀딩스, ISC 이런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각각 한 2~3%씩 다 오르고 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윤성 FNC 같은 기업들 장비 회사들이 한 2% 이상 오르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일부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오전에 좀 오르는데 다만 지금 현재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다시 좀 하락 반전을 좀 하고 있어서 약간 혼전해요 지금. 예, 약간 변동성은 조금 일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조금 이제 하락세가 좀 이게 두드러지는 일단 기업은 그 오늘 SM이 한 2%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2.5% 정도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3% 정도, ST팜이 마이너스 3%. 뭐 하이브 왜 이렇게 빠져요? 하이브 5% 이상 빠지는데? 하이브도 그렇고요. 근데 하이브가 특별히 응. 예, 하이브요? 이슈가 나온 거는 제가 하이브. 네. 뉴진스 잘 나가는데. 네. 하이브. 아 이거 저 얼마 빠졌습니까 하이브? 제가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 지금 여기는 변동성 2% 완화 들어갔네. 네. 변동성 완화 단일가구나. 왜요? 갑자기 하락하니까 그렇겠죠? 한 이틀 좀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근데 오늘 아마 실적 발표하는 걸로 좀 아. 알려져 있는데 아직 제가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특별한 이슈는 나온 건 없는데 예. 예. VI가 좀 걸려 있고요. VI 네. 좀 오랜만에 본다 하이브. 예. 하이브의 VI? 뭐 얼마나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떨어졌다며. 예. 그 VI는 왜 걸리는 거예요? 가격이 막 갑자기 급등급락을 네, 이제 급변동할 완화시키는 때.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는 그렇지 한 10% 이상 이렇게 막 뜨면 그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예, 보통 한 갑자기 10%, 예. 급등 이제 5% 10%가 문제가 아니라 네. 갑자기 매물 확 나오거나 매수가 확 돌아가지고 수급 물량에 네. 호가가 확 뜨는 경우에 이제 단일가로 전환하는 거거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면 갑자기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25만 원이나 뭐 15만 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호가가 있는데 네. 미는 거지. 쳐올리고. 쳐 올린다. 염사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히 내가 디테일한 매매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건 나를 이제 조금 궁지에 몰려는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뭐 이렇게 가격이 예를 들어 막 20% 막 10% 뜨면 아 VI 거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뭐 2% 갔는데 아, 다시 올라갔다 근데 다시 플러스 났다. 이게 하이브? 뭐가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매가 지금 뭐 갑자기 실수가 났나? 대량 매도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아니 매매가 이게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특정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문 주가가 한 실수 나왔나? 5% 이상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런 이게 보통 이렇게 희한하네. 빠질 때는 좀 악재가 있을 때 빠지는데 네. 뉴스 나온 거는 사실 없고요. 그렇다고 희한하게 하이브에- VI가 활동했어. 플러스 나고 네, 있었구만. 다시 또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반전했다. 내가 볼 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났어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제 VI 걸었다가 풀리면서 다시 플러스 났는데 지금 다시 주가 또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오늘 갑자기 좀 우리 변동성이 구독자분들이 진짜 네. 진짜 대단하신데 동적 VI고 있고 정적 VI고 여미사님 내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대충 이제 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적 VI는 가격이 시작가 10%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한번 걸리는 것 같고요. 정적 VI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량이 물량이야 뭐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면 된다는데 뭐 얼마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거래량에 또 뭐 몇 배 뭐 이렇게 이게 기준이 또 있겠죠? 있겠지. 네, 있습니다. 하여튼 거래량이 하여튼 갑자기 많이 쏟아질 때 그때 이제 긴급히 제동을 살짝 걸어주는 그쵸.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다. 정적이 10% 상승 하락이고 동적은 아마 변동성일 거예요. 변동성. 예. 갑작스러운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특정 호가에 대한 그 맞네. 아 그래요? 예. 어, 이런 게 이제 동적이네. 동적이 걸린 거네. 그 이제 동적은 물량, 그렇죠. 정적은 그러면 가격. 그렇죠. 에, 네.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네. 예. 그 지금 이제 풀렸어요? 접속 매매 풀렸어요. 접속 예, 매매 풀렸습니다. 시간과 시간의 단위가는 3% 이상이네. 동적은.
3%. 3%. 지금 풀렸지. 지금 풀렸어요. 네. 자, 풀렸습니다. 주문 실수가 아닌가. 글쎄요. 생각 근데 지금 드는데. 그 한 창구에서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계속 나와?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아, 물량이 네.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은 나와요. 뭐 주문 실수인지는 그건 알 수는 없고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한 4%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일단 이제 아까 SM도 그렇고 오늘 약간 이제 그 엔터주들이 조금 출발은 좀 부진한 그런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좀 견조한 편인데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약간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까지 좀 밀리면서 일단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오늘 14포인트 정도 올라서 양 시장이 조금 오늘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한 780억 정도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들은 한 630억 정도 순매수고 기관은 한 155억 정도 좀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서비스 업종 위주로 좀 팔고 있고 전기전자, 종이목재 이런 기업도 고르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통과 자동차 쪽은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들은 오늘 주로 서비스 업종 위주로 사고 있고 기관들은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은 기계, 화학, 뭐 자동차 업종 위주로 일단 순매수가 오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뚜렷한 뭐 수급적인 특징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섹터는 여전히 초전도체 테마가 신성이 또 샀었어야 돼. 샀었어야 돼. 그때 아니 업체들이 아니라는데. 아니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아니라고 공시했는데. 아, 내가 산다.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분명히 그때 상한가 갈 때도 얘기했지.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했잖아요. 낮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영재나 참아라. 내가 언제 참으라 그랬니? 정프로님 그건 아닙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만 들어갔어도 따블을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근데 모르겠다 진짜. 와, 야 이렇게 가네. 예. 이거 저 뭐 발표가 나긴 조만간 나긴 날 것 같아. 네. 초전도체 아줌마 나온 거 아니야? 초전도 아줌마? 그 초전도 학회에서 그 발표를 아니 근데 그게 LK99가 많이 맞다. 근데 여기랑 관련이 없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업체들이 부인했잖아. 우리 그 관계 없다고. 관계없다고. 아 상관없나 보네 그건. 갔었어야 돼. 아 이제 다음엔 무조건 간다 나. 상한가 가는 애들 있으면 무조건 상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초전도체가 뭐 초강세입니다. 초강세고 그다음에 오늘 그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료 섹터가 강한 건 아닌데 카프로가 그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오늘도 어제 상한가 말씀드렸죠. 갔거든요. 카프로? 예, 카프로가 어제 그 이제 카프로 최근에, 락탐이라고? 매각 아, 이슈가 좀 카프로. 있어요. 나일론 예. 원재료 되는 건데 야, 그 중국 쪽에서 다 장악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도저히 채널성이 안 나오는 거야. 어? 그래 효성 그죠 효성이죠? 효성 TNC하고 이제 코오롱 인더가 효성하고 코롱하고 합작을 해서 해오던 건데 네. 적자가 너무 작년에 1,몇백억 적자 난 것 같은데. 그 감사 보고서도 한정 판결을 아마 그래서 받았을 관리 거예요. 종목이 네, 됐어. 관리 종목. 옛날에 좋았던 회사입니다. 독점이고 이거. 카프로. 카프로락탐 독점했거든. 네. 그래서 이게 나일론 경기 좋아지면은 기가 막힌 되게 독점인데다가 독점. 주주들한테 줘. 효성해주고 코롱해줘.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없었는데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그 저 스타킹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건 거죠 나이론. 나일론에 원료. 옛날에 내가 이거 투자했었거든. 카프로. 옛날에 재미 좀 봤었는데 옛날에 근데 왜 이렇게 상한가인 거예요? 아니 매각 관리 가능성이 좀 종목인데 있나 봐요. 이제 예. 경영권 지분을 예. 매각한다고 공시를 했다니까 어제 얘기했잖아. 정프로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죠 뭐. 카프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도 지금 시총이 500억밖에 되지 2차 않습니다. 2차 전지 팔아서 초전으로 가는가 보다. 보니까 아 2차 전지 좀 약해요? 2차 전지 어제부터 약하잖아. 어제도 약하고 오늘도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이제 전지. 화끈한 거 위주로만 하는가 보다. 아유. 아무튼 지금은 초전자체가 뭐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자체가. 초전도. 예. 초전도는 2차 전지보다 훨씬 그 이제 그러니까 산업이 작아서 몰리면 진짜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2차에서 빼고 사는 거면 시총이 작아서요. 그죠? 초전도는 전방이고 후방이고 없어. 2차 전지 전방 있잖아. 아, 엔솔이 있고 뭐 SDI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근데 초전도는 그냥 초전도 하나야. 초전 박사야. 초전도 사업이나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 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비료 외에 조선주가 오늘 좀 강하고요. 힘들어. 조선주 또 종합상사 이쪽 관련주들 또 손해보험 업체들 뭐 타이어 업체들 일부 화학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석유화학 업종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2차 전지에서는 오늘 좀 양극재 섹터는 좀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LG엔솔은 좀 플러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3사는 플러스권 유지는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주들이 오늘 또 강세고 LG 플러스도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을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을 내면서 한 1% 이상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뭐 1% 내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좀 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최근 좀 강했던 이제 이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이 오늘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기업들도 좀 좋았는데 뭐 진단 키트도 그렇고 최근에 좋았죠. 근데 오늘은 좀 빠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관련주가 오늘 또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2차 전지 일부 뭐 리튬이나 광물 이쪽하고요. 엔터주, 바이오 이쪽 관련주가 초전도체 좀 나온 약하다. 다음에 리튬이 힘을 못 쓰네. 그러네요. 광물. 광물인가요, 같이? 이건 뭐 초전도체 아주 네. 뜨겁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따라가기 힘들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이가 허탈해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사신 거 아니죠 초전도체?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다월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사실 어제 그 자동차 섹터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를 적어주셨고요. 3분기 전기차 수요가 좀 위축되고 있고 판매 부진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력 모델 아이오닉 5하고 EV6 제외하고는 감산 실시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7월까지 현대기아 누적 판매 대수를 보시면은 뭐 16.8만 대, 11.6만 대인데 목표에는 좀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판매 독려하려고 미국에서도 인센티브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요 위축 때문에 전기차 목표가 지금 현대차가 지금 26만 대인데 7월까지 16.8만 대 팔았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은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도 좀 쉽지 않을 걸로 일단 유지용 연구원님이 좀 보고 있고요. 판매 부진의 배경은 일단 보조금이 좀 축소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또 거기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전기차 공장 짓고 있는데 내년에 가동에 들어갈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거는 25년 중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현대차 판매 목표가 94만 대, 기아가 100.5만 대인데 이거 수치에 좀 도달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SK온하고 합작 공장 지금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요 SK온은 26년도에 이게 가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내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 들어갈 텐데 SK 온해 공장에서 배터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26년이니까
이 부분도 역시 보조금 받는데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어제 좀 약간 알려지면서 주가가 어제 기아가 한 3% 이상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실적에 당장 영향은 안 주고요. 어쨌든 좀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수요 둔화 국면이지만 현대 기아가 뭐 내연기관 쪽은 또 잘 팔고 있어서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 영향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이죠. 전기차 판매가 잘 돼서 펄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이게 현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제조사들이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루시드도 지금 최근에 $10,000 정도 판매 가격 인하 시작을 했고요. 루시드 비싸잖아요. 네, 거기 굉장히 좀 고가차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가격 인하를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비싸면 안 사지. 그리고 GM은 이제 얼티움 기반 이게 이제 얼티움 배터리가 LG엔솔과 같이 하는 건데 네. 여기 생산 연기 좀 이슈가 있었고 원래 볼트 있잖아요. 볼트, 그거 이제 GM. 단종한다 그랬는데 다시 생산 재개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신형 전기차 좀 판매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생산도 연기시키고 좀 구형 모델 생산 다시. 재개. 예, 이제 그만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현실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좀 슬로우해지다 보니까 어제 좀 2차 전지 업종에도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판매 부진 우려는 조금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다만 실적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저 한썸이라는 회사가 또 많이 빠지네요. 한썸? 네, 실적 발표는 실적이 어닝쇼가 좀 안 나와가지고 좋게 나왔습니다. 한썸이라는 회사 몰라요? 그 한섬 한썸이라고 네. 그 여성 그 되게 좋은 브랜드 타임 타임이라고 한섬 아니야 한섬? 한섬 통상 이제 한썸이라고 한섬이라고 주식 시장에서는 한썸. 근데 타임도 있고 그게 브랜드가 꽤 타임 마인 뭐 되게 그렇죠. 남성 좀 뭐 약간 하나 있는 것 고가 같은데. 브랜드로 알고 타임 있어요. 업무인가? 네, 타임도 업무인가? 있어요. 예, 업무도 옷이 있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그 특히 그 직장 여성들이 로컬 브랜드죠. 한국 브랜드 중에 상당히 선호하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싸지 않은 네, 그 맞습니다. 브랜드거든. 럭셔리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 옷 브랜드 중에 꽤 괜찮은 평을 받는 그 브랜드인데 이게 몇 년 전에 현대백화점으로 팔았어요. 지분을. 정재봉 회장이란 분이 있거든요. 이 한섬 창업주신데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걸 현대백화점에 그때 지분을 한 30-40% 팔면서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땡기셨거든요. 그걸로 뭘 하셨냐? 저기 남해에 가면은 골프장이 아주 기가 막힌 골프장이 있어요. 사우스케이프라고 우리나라 럭셔리 골프장이 거의 원조급이에요. 해변이 쫙 보이는 한 사람 앞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초창기 38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걸 이제 만드셨지. 근데 현대백화점으로 간 이후에 별로야. 한섬. 아 보니까 많네요 진짜. 많어. 타임, 그래요. 시스템, SJ, 더 오브제, 남성이 타임 업무. 나도 한 번 입어봤거든. 네. 좋아. 착용감도 좋고. 네. 근데 요즘에 한 10년 전에 입어봤는데 네. 그 이게 약간 슬림 핏으로 딱 했는데 괜찮아. 네. 아 근데 한섬 전 무슨 한국 썸이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핸섬이네 핸섬. 네. 아 진짜 그러면 한섬이 많대. 그래 핸섬. 아 핸섬을 이제 이렇게 쓰신 건가 봐요. 한국말로 그냥 한섬 이렇게. 그런가 봐. 근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그 자수성가 한 5, 60대, 60대 회장님한테 뭐 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덜컹 사잖아. 라겐락 뭐 그분들 그런 거. 보통이 아니죠. 한섬도 비슷하게 한샘도 그렇잖아. 한샘. 한샘 주방 한샘도 아, 있었죠. 그 이후부터 그냥 죽을 쓰고 있죠. 보통 분들이 왜냐면 아닙니다. 이 창업주들이 카리스마로 막 그 하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 월급 저 사장님들이 하면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 네, 대체로 이제 국내 브랜드 지금 굉장히 좀 비싼 옷이라고. 네, 비싸요, 그거- 비싸요. 네. 거의 백화점에서만 팔았어요. 아, 거의. 그래요? 네, 옷을.
이 회사도 좀 음. 화장품까지도 하거든요. 그 고가 네. 화장품 있잖아요. 아, 그래요? 10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그때 뷰티 브랜드가 있네. 네. 근데 화장품. 저 정 회장님이 아주 센세이션했던 게, 그때 잘 나가는 상장사였거든. 잘 나가는 회사를 털어버리고 180가? 골프장을 짓냐? 아유,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골프장 지을 때가 언제예요? 그게 한 10여 년 됐지? 아니, 근데 최근 한 몇 년 사이 또 엄청 장사 잘 되셨겠네. 돈 엄청 벌었지. 거기다가 또 사우스케이프라는 골프복 브랜드를 론칭을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업종, 그 동종 업종에 못 들어오는 계약이 있었거든. 야, 정 회장님이 또 가서 빈틈 현대백화점 설득해가지고 네. 골프 브랜드만 하고 직영 매장만 한다, 뭐 이렇게 조건 달아서 또 진출했는데 그것도 대박이 난 거야. 그래요. 야, 능력 있으시다. 그러니까 있잖아. 60대, 70대 이 회장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네. 무려 4,200억이 딱 주고 해서 진짜 옛날에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그런 케이스가 한국민속촌 있지.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있잖아. 네. 한국민속촌 그 오너가 있어요. 그분도 정씨인데 민속촌은 개인 기업이에요. 오너가 마당새 아니에요? 그런 구린 에? 한국민속촌이 원래 그 옆에 네. 남부CC하고 같은 주인이야. 근데 그 그래요? 예전에 경수종금이라고 갖고 있었거든. 나라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왜 맨날 협찬 한국민속촌이야 맨날 사극 찍을 때? 그게 이제 사연이 있어. 그게 옛날에 그 유용수 여사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척 관계가 된다고. 근데 그분도 기가 막힌 분이지. 그분도 경수종금이라고 갖고 있었거든. 네. 경수종금. 종금사 다 망했잖아. 그 리젠트라고 외국 펀드에다 확 줘버린 거야. 그리고 망했어. 그래서 하여튼 한국의 60, 70대 회장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 그분들이 파는 거는 조심해야 돼. M&A 시장에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파는 거다. 네. 그리고 돈을 시게 버시더라고. 얼마 시오? 민속촌 해놓고서 MBC, 그 SBS, KBS 그거 촬영할 때마다 돈 받지. 수학여행 오면 또 돈 받지. 외국인 또 동남아시아에서 오면 돈 받지. 그리고 거기가 최저임금이야 대부분. 거기 이제 마당새 역할하는 학생들이야. 그래요? 알바야 알바. 그래. 한복 입혀가지고 마당 쓸고. 떡매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뭐 돈을 쉽게 버는 거지. 응? 최고네. 어렵게 뭐 피테크하고 뭐 그런 거 안 해. 그 무슨 초전도태 이런 거. AI 초전. 저 강화도에 그 논도 많어. 쌀 옛날에 선물을 주면은 쌀 한 포대씩 보내거든. 얼마나 좋았죠. 그래서. 민속촌 또 대표니까 쌀 보내는 건 뭐 이미지도 잘 맞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도 기업을 고를 때 돈을 어렵게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시시 버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쉽게 번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구조를 만든다는 거지. 돈 버는 구조를 만든. 네. 수익 구조를 잘 탄탄하게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이제 쉽게 벌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경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또 그게 또 쉽게 버는 거고. 그게 또 바로 경부고속도 나가면 수원 거기 가는 데 있잖아. 네. 땅값 얼마 올랐겠어. 민속촌 땅값만 해도 얼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나도 해볼란다 그래갖고 저기 저 포천 같은데 뭐 저기 저 강원도 어디다 그런 세트장 만들잖아. 전라북도 어디다. 누가 가냔 말이야. 그 시도가 있었어. 그래요? 포천은 실수. 포천은 가까워졌어. 왜냐면 구리 포천 생겨갖고. 네. 전북 어디다, 전라남도 어디다, 경남 어디다 막 세트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리고 방송국이 거기 가는데 왔다 갔다. 이게 진입장벽이 또 있는 거야. 민속촌이. 지금 뭐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냐고. 아니 끝났어요. 이거 정규 방송 끝났는데. 리포트 다 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무슨 형님 말씀 길어져서 지금 여기저기 계속 지금 발동을 부르고. 아닙니다. 우리 또 25분 지나면 다 4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하나 더 이제 그 항공 쪽 이제 데이터 나와서요. 이제 하나증권의 박성봉 도승환 연구원님이 7월 인천공항 수송 실적 7월 여객 수송 실적이 523만 명이고요. 2019년 7월 달과 비교한 84%까지 많이 회복이 됐고 일본 노선은 1200%, 2019년보다 더 많고 중국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 절반까지는 회복됐고 이제 거의 전 노선 다 지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계절적 성수기까지 좀 겹쳐서 계속 장거리뿐만 아니라 단거리까지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주 노선도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고 이게 이제 9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월에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연휴 효과까지는 좀 이어진다. 그리고 화물이 좀 안 좋았는데 화물도 수송 실적이 이제 17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임은 여전히 좀 안 좋지만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서 이게 반도체 수출이 가장 항공 화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바닥 아니냐. 그래서 이 박성봉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큰 항공사나 LCC, 저비용항공사 모두 다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좀 이제 NHS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현수 연구원님은 좀 중립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피카 우려 때문에 밸류에이션 계속 하방 압력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더라도 결국 좀 꺾인다고 보는 좀 약간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결국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LCC 같은 경우도 노선도 또 부여받고 경쟁이 좀 완화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서 좀 합병 이슈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항공 화물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적으로 두 분 다 항공 화물 쪽은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요. 좀 좋게 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아, 앞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그 햇길로 세서 앞으로 절대 그냥 질문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아, 또 왜? 아, 정말요. 왜 그래요? 그랬어요. 또 그렇게 아, 또 진짜로. 엉졸하게 갈 겁니까? 아니 방송을 방송답게 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새길로 안 세고 아이고. 여미사님한테도 자 그래서 전장 시장 어떻게 됐죠? 뭐 딱 이렇게만 딱 아이고 이 무서워서 절제미. 댓글도 못 달궜네. 왜 그래요, 형님? 통 크게 가시죠. 50대 후반 돼보세요. 상처받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좀 댓글 좀. 네? 안 그래도 김프로도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냥. 절대 이제 징글징글이 뭐 없어. 안 해. 아 단단히 삐지셨다. 이거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안 되니까. 아 이제는. 구독 눌러주시면 좀 생각해 볼게요. 구독. 예. 자 우리 여미사님,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